네, 그러면은 오늘은 원의 방정식 234쪽부터 최대한 열심히 달려서 원방 좀 응용 문제 나오기 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배웠어요.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자리인 그 원의 방정식은 어떤 모양이 됐었냐면은 x 빼기 a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 이 되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거를 전개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 했냐면요, x 2차항과 y 2차항은 100% 나오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x 1차항이나 y 1차항, 상수항 등등은 때에 따라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생긴 모양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은 이걸 보고 이거 원이다 라고 볼 줄 알면 돼요. 오늘은 이 원의 방정식 표준형 파란색으로 쓴 쪽 여기에 관련된 연습을 좀 할 거고, 뒤에 가서는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나왔을 때 표준형으로 붙여서 중심이 어디고 반지름이 어디인지를 찾는 그런 내용들을 배울 겁니다. 원하면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요? 원하면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뭐? 하나는 중심, 하나는 반지름이요. 문제를 읽고서 이거 중심을 알 수 있다, 반지름을 알 수 있다, 둘 다 모른다 등등을 잘 찾는 연습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234쪽부터 필수일의 2번.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두 점은 하나는 1,1 하나는 3,1입니다.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원하면은 기본적으로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된다며. 지금 중심을 알아 몰라? 반은 아는 거예요. 그쵸? 이해가요? 이렇게 좌표 표면 있을 때 어쨌든 최소한 중심이 이렇게 있다는 뜻 아닐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반은 아는 거죠. A, B 둘 다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는 알잖아요. 뭘 알죠? 중심 좌표에 무슨 좌표? Y 좌표를 아는 겁니다. 얼마? 0이죠. 얘는 중심을 A, 0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중심이 X축 위에 있어요의 뜻은 중심이 이럴 거란 얘기예요. A, B가 아니라 A, 0. 이해가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반지름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죠. 그래서 반지름을 모르니까 일단 반지름도 R로 놓고 풀 겁니다. 다시 한번. 중심은 A, 0, 반지름을 R로 놓고 풀 겁니다. 이해가나요? 그럼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죠?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이니까 y 제곱만 쓰면 될 거고요. 그렇죠? 는 r 제곱이 될 거예요. 이해가요? 이게 일단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원 중에 중심이 x축 위까지만 적용된 원방입니다. 아직 두 개 안 쓴 게 있죠. 뭐죠? 뭐뭐를 지난다. 그쵸? 지난다는 뭐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쵸? 1,1을 각각 x1, y1 이렇게. 그쵸? 그럼 이식이 뭐가 돼요? 1 빼기 a제곱 더하기 1제곱은 r제곱면식 될 거예요. 그쵸? 물론 전개하면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 2는 r제곱 될 거고요. 이해가요? 같은 방식으로 3,1도 지나가는 거니까 x에는 3을, y에는 1을 대입합니다. 무슨 얘기죠? 3 빼기 a 제곱 더하기 1제곱은 r제곱을 만족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에다가
R값 1을 더해서 10은 R제곱을 한다는 얘기죠. 이 두 식을 연립하면 A값과 R값이 나올 겁니다. 이해가요? 두 식을 어떻게 연립하면 될 것 같아? 변변 뺀다를 쓸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A도 2차식이 사라지고 R도 2차식이 사라져요. 그쵸? 2차식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A에서 마이너스 6A를 뺀다. 플러스 6A는 얼마 되겠어? 4A 될 거고요. 2에서 10을 뺀다. 얼마 돼? 빼기 8 되겠죠? 우변은 R제곱 빼기 R제곱이니까 0이고요. 이해가요? 그래요. A가 얼마라고요? 2. A를 찾았으니까 윗식이든 아랫식이든 이식이든 저식이든 하나 대입하면 되겠죠? 맨 처음에 대입할까? A는 2를 대입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1 더하기 2네요. 그쵸? R제곱이 2죠? R은 물론 뭐 루트 2가 될 거예요. 양수니까 반지름이니까. 그쵸? 따라서 원방은 어떻게 나옵니까? 답은? 중심이 2,1 테니까 그치?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우변은 얼마? 루트 2의 제곱이 2를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구한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뭐라고요? 원은요 기본적으로 중심과 반지름을 아느냐 모르냐가 되게 중요하죠. 항상 쫓아다니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 원의 중심을 알까? 이 원의 반지름을 알까인데요. 지금 이 문제는 중심을 100% 알려주진 않고요. 저도 50%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는 0이겠구나를 이용해서 둘 다 문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만 문자 쓰면 됩니다. 하나는 0 쓰면 되겠죠? 반지름은 여전히 모르니까 그냥 R 쓸 거고요. 이해가죠? 그래서 원방을 만든 뒤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나머지는 그냥 단순한 연립 방식밖에 안 됩니다. 이해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챕터 1이 끝났고요. 챕터 2에 들어가면은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억지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대략 무슨 내용인지 알 거예요. 간단하게 개념을 간단하게 해본다면 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게 있어요. X축에 접하는 원 또는 Y축에 접하는 원 또는 X축, Y축에 둘 다 접하는 원, 동시에 접하는 원, 세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X축에 접하는 원은 이런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또는 이런 그림을 말하는 거고요. 이해가요? 이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뭐냐라는 그 특징만 기억하면 됩니다. 수식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특징이 뭐냐면요. 만약에 이 X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좌표가 A, B라면 다시 한번 원의 중심좌표를 일반적으로 A, B라고 논다면 반지름은 B입니다. B. 이해가요?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B가 돼버려요. 만약에 요 밑에 접하는 원의 중심좌표가 만약에 C,D라면 얘는 반지름 길이가 얼마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D입니다. 그럼 이해가요? 왜냐면 D 자체는 음수거든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해가요? 반지름은 마이너스 D. 양수를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이걸 억지로 외울 필요 없겠죠. 그림 한번 그려보면 금방 이해가거든요. 다시 한번 X축에 접하는 원은요 이런 거죠. 중심 좌표를 먼저 세팅하세요. 일단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저절로 따라온다 이겁니다. 반지름의 길이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Y 좌표 값의 절대값이 돼요. 이해가요?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림 그려보면 금방 이해할 거라고요. 그럼 X축에 접하는 원만 있겠어? 당연히 Y축에 접하는 원도 있지 않겠어? 뭐야 이거? Y축에 접하는 원도 있지 않겠어요? Y축에 접하는 원은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다? 센스가 있다면 요거 살짝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세로로 있는 게 Y축 아닌가요? 만약에 원이 이렇게 접했다고 칩시다. 이 중심 좌표가 만약에 A, B라면 얘 반지름은 얼마일 것 같아요? A예요. 이게 반지름이니까.
근데 만약에 원이 이렇게 반대로 왼쪽에 접혔다면요? 얘 중심좌표가 C, 이라면 얘는 반지름 얼마일 것 같아요? 얘는 마이너스 C예요. C 자체는 음수죠.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Y축에서 원의 특징이 뭐냐면요. 중심을 먼저 세팅할 거라고요. A, B를. 그러면 반지름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어떻게? 어떻게? 얼마일까요? 절대값? A. 이렇게 말이죠. 이해 가요? 근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얘는 좀 반대로 풀어요. 아까 X축에 접하는 원과 Y축에 접하는 원은 특징이 뭐다? 일단 중심좌표를 먼저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요. 그러면 반지름이 딸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반대예요. 반지름을 먼저 세팅합니다. 예를 들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일단 종류는 4개가 있습니다. 사분면이 4개라서. 그래서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접하는 원. 뭔 왜 이래 이거? 이렇게 접하는 원. 어? 1사분면 접하는 원. 내가 여기서 만약에 반지름이 R이 원인데 이 원이 1사분면에 있어 라는 거를 내가 안다면 그림은 이 모양이겠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이 중심좌표가 나와요. 왜냐면은 얘도 반지름 R이고 얘도 반지름 R이기 때문에 좌표 볼 것 같아? R, R이 됩니다. 얘는 반대죠. 아까는 중심좌표를 먼저 구하면 반지름이 딸려오지만 얘는 반대예요. 반지름을 먼저 세팅을 하시면 중심좌표가 이렇게 딸려옵니다. R, R. 단 이게 1사분면이야 라는 정보도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원이 2사분면에서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했어. 근데 얘도 반지름은 얘는 S라고 할까? 얘는 반지름이 S래. 이거 얘의 반지름이 S면 얘는 중심좌표를 볼 것 같아요? 마이너스 S, 플러스 S 그런 겁니다. 이해 갑니까? S는 양수의 무조건. 보다시피 이게 2사분면에 접했으면 왼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모양 아닌가요? 그렇죠? 원점에서 왼쪽 위. 음수 양수 아니겠어? 좌표가? 이해 가요? 이래서 얘 같은 경우는 4분면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2사분면 정보도 알고 있어야 그걸 통해서 중심좌표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두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일 때는 반지름을 세팅하는 거고요. 한 축에만 접할 때는 중심좌표를 세팅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이 딸려 나오는 거고 반대로 두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좌표가 딸려 나옵니다. 이해 가나요? 어쨌든 좌표를 알아낼 수 있고 반지름을 알아낼 수 있으니 방정식도 나오겠죠. 방정식까지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원리만 잘 꿰차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풀어볼까요 한번? 야? 녹화 중일 때는 그냥 쌍욕을 못해요. 노란 딱지가 붙어있더라고요. 말까 한 번도 풀어본 적 없죠. 유튜브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했던 거를 유튜브에 올렸더니 경고를 먹었어요. 저작권 음악 틀었다고. 음악만 안 하면 돼. 노래만 안 틀면 돼. 어디서 노래 소리 들리는 거야? 236페이지에 있는 필수의 3번.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16이라는 원이 있는데 이 원과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중심이 같고 장난쳐? 왜 굳이 이렇게 불평이 나와서 그렇지? 얘 중심좌표가 얼마입니까? 5, 마이너스 3 아닌가요? 그쵸? 다시 한번 중심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은 완전 제곱을 각각 0, 0 만드는 x, y 값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쵸? 여기 0 만드는 값이 x5고 여기 0 만드는 값은 y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쵸? 그게 중심좌표죠?
그럼 중심을 일단 얘랑 같다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려는 이 원방은 중심이 얘가 되겠네요. 근데 x축에 접한대요. 좌표를 알았어. 그럼 반지름도 같이 딸려 나오는 거 아닌가요? 반지름 얼마죠? x축에 접합니다. 반지름 얼마죠? 마이너스 3이라고? 반지름에 음수가 있어? 3이 되겠죠? 이해 가요? 반지름 값은 2가 세 절대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은 3이 돼요. 뭐 굳이 외우고 싶다면 x축의 적 그러면 y가 나온다 이거지. 반대로 문자 나온다 이거지. 그게 반지름이다 이거지. x축의 적 y 좌표가 반지름 이런 식으로 절대값으로. 따라서 반지름도 알고 중심점표 알았으니까 원방 나오겠죠. 그렇죠? 방정식은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 반지름 3자니까 뭐라고 쓰는 거야? 9라고 써도 되고요. 3제곱 써도 돼요. 더 가능합니다. 이해가죠? 쉽죠? 이 교재가 뭐라고요? 레벨 1짜리예요. 2번 두 점을 지나고 1, 마이너스 1과 2, 0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거. 자, 나는 분명히 이렇게 문제도 적어주고 풀이도 적어주고 난 다 해주고 있어. 이걸 다 해도 될 정도로 천천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 이해를 못하는 건 조금 그렇고 좀 더 부지런한 친구들은 필기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지. 오늘은 게다가 녹화 날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수업한 내용이 이해가 안 갈 거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날짜인 2023년 4월 11일을 여기 책에다 적어두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조그맣게 표시해두면 되겠죠? 이렇게. 오늘 찍은 거 영상 올라오는구나. 내가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가면 이거 검색해서 다시 보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말이야. 2번은요 일단 앞의 내용은 그렇다 치고 이 뒤에 있는 y축입하는 원이란 말이 있네요. 이거 아까 방금 지웠는데 어떻게 세팅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세팅 순서? 중심좌표를 세팅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중심 현재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둘 다 문자 써야겠죠. 그쵸? 일단 중심을 나는 뭐라고 쓸 거야 하면은 여기서 a, b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y 주입하는 원이니까 반지름 값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였습니다. 반지름 얼마죠? a라고요. 절대값 a예요. 이해 가요? 다시 한번 y축에 접해서 y가 아니라 x좌표 얘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절대값 제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이해 가죠? 그게 아까 방금 배우고 지웠던 내용 아닌가요? 이해 가요? 어쨌든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알았어요. 문자긴 하지만 그럼 식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뭐라 나오죠?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이게 a 제곱 되겠네요. 이거 이해가요? 이제 뭐 할 차례 같아? 그렇지. 뭐뭐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미 대입이죠. 두 점을 지나니까 두 번 대입하는 거고 두 번 대입하면 식이 두 개 나올 거고 a에 관한 식, b에 관한 식 두 개 나올 테니 그렇지. a, b에 관한 식이 두 개 나올 테니 연립방정식 분리겠네요. 그렇죠?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첫 번째 점을 지납니다. 그럼 이거 1 빼기 a 제곱이니까 a 제곱 빼기 2a 더하기 이렇게 쓸게요. 얘는 마이너스 1 빼기 b의 제곱이네요. 이거 그냥 b 제곱 더하기 2b 더하기로 쓸게요. 는 a 제곱. 이해 가요? 실질적으로는 a 제곱이 소거가 됩니다. 양변에 하나씩. 그 다음에 2,0 대입한다. 여기 2,0을 대입하면 2 빼기 a 제곱이니까 이것도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4라고 적을게요. 0을 대입했으니까 b밖에 안 남죠. 마이너스 제곱이면 b 제곱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는 마찬가지 a 제곱이고요. 이해 갔어요? 요 식에다 각각 두 번 대입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a 제곱은 소거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두 개의 식이 나옵니다. 두 식을 어떻게 하는 게 연립이 되겠어요? 간단하게 한다면 잘 보시면 A는 1차고 B는 2차인데 2차를 없앨 수가 있죠. 어떻게? 두 식을 변변 빼면 돼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2A 빼기 마이너스 4A니까 2A 될 거예요. 이해 가요? B제곱은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1에서 4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B 2차는 지웠으니까 B 1차 남죠? 플러스 2B 남죠? 는 0이에요. 0 빼기 0은 0.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저거 왜 저러냐? A 빼기 1 더하기 B는 0이겠네요. 나누기 이해하면. 그쵸? 그래서 일단 관계상으로 넣을 수 있죠. 짜증나. 뭐하지? B로 풀자. B는 뭐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이해 갔죠? 이 식을 이제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1차식을. 저 2차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대입할까요? 어차피 A도 B는 소통한 거니까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더하기 B제곱은 0이에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4A 더하기 4에 B제곱 은 0이라는 거. 이해 가요? 전개하면 A제곱 빼기 2A 여기 빼기 4에 더 있으니까 빼기 6A 1, 4, 5네요. 는 0 나와요. 그렇죠? 답이 2개 나오겠네. 그러게. 네, 답이 2개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풀면 A 값이 1 또는 5 나오죠? A가 1이면은 B가 0 나오겠네요. 그렇죠? A가 5면은 B는 마이너스 4고요. 이해 가요? 그래서 원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이렇게. 따라서 원방 구하는 거였죠? 원방 구하기. 이거 첫 번째 거 쓰면요. A가 1, B는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 Y제곱은 1의 제곱 1. 여기 하나의 원일 거고요. 이해 가요? 두 번째 A, 5, B, 4를 쓰면 마이너스 쓰면 뭐 되냐면은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 25 또는 5의 제곱이 나올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나옵니다. 이해 가나요? 알아먹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한 축에 접하는 원방은 어떻게 구한다? 라는 거고요. 필수의 4번은 뭐다? 두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입니다. 1,2를 지나고 x,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방을 구해주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아니 원방을 구하는 거 아니네. 그 원이 두 개가 있나봐. 두 원에 반지름 길이의 합을 구하래요. 원이 두 개가 나오는지 세 개가 나오는지 알게 뭐야, 그치? 일단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 두 개의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그때는 무엇을 먼저 세팅한다? 반지름을 세팅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중요했습니까? 바로 4분면이 중요한데요. 이 1,2라는 것이 단순하게 대입하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1,2가 몇 사분면점이냐? 이게 1사분면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도 같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그래서 이런 거죠. 좌표축이 이렇게 있고요. 1,2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두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에요. 그러니까 원을 아무리 이걸 지나게 아무리 그려도 이 라인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 원은 1사분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점이 나중에 대입하는 용도로 쓰겠지만 이게 1사분면의 의미로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원이 안 나오는데요? 응? 아니야.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원이 두 개 나온다는 거예요. 선생님 두 개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풀면 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요. 처음부터 두 개 하고 푸는 게 아니에요. 일단 두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을 세팅한다며. 일단 R 1아 놓으면 중심접표가 뭐가 되는 거죠? 쟤는? 뭐가 되는 거예요? R, R 아니요. 1사분면이니까 그치? 이게 중심접표가 되는 건 이해 갔어요? 근데 선생님 원이 두 개니까
반지름은 각각 R과 S라고 둘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R로 놓고 푸는 거예요. 풀다 보면요, R이 두 개가 나와요. 우리는 그때서 아는 거죠. 아, 원이 두 개구나, 라는 사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두 개인지 어떻게 합니까? 풀다 보니까 R이 두 개네가 나오는 거죠. 일단 중심 R 반지름 R짜리니까 원방은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이제 R을 구해내기 위해서 뭐 할 것 같아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뭐를? 지나고. 이게 1,1을 지난다며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럼 이거 1 빼기 R의 제곱입니다. 그냥 이렇게 할까요? R 제곱 빼기 2R 더하기 1. 이거 2 빼기 R의 제곱이죠? 이거 전개하면 R 제곱 빼기 4R 더하기 4인 거 이해 갔어요? 이거 두 개 합친 게 뭐라고요? 는 R 제곱이에요. R 제곱 하나씩 있다고 해서 소화하면요. R 제곱 빼기 6R 더하기 5는 0 나와요. 네, 그래서 보다시피 2차 방정식이라서 R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R이 두 개니까 작은 R이 저 파란색 원이고 큰 R이 저 빨간색 원이겠죠. 이때 R의 두 값은 누구랑 누구죠? 1과 5예요. 그렇죠? R이 1이라는 얘기는 파란 원의 중심좌표가 1,1이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R이 5라는 얘기는 저 빨간 원 중심좌표가 5,5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뭐 그런 거고요. 여기 문제에서는 안 나왔지만 뭐 중심과 중심간의 거리를 구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고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반지름만 합치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의 합이 6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하나씩 구했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만 보고도 두 원의 반지름의 합 6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부터. 이해가죠? 쉽죠? 내가 해서 쉬운가? 나랑 하니까 쉬운 거겠지. 네. 숙제해봐 하면 다 틀리잖아. 네. 내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이해시켰어요. 나는 분명히.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왜 숙제는 다 틀릴까요? 숙제할 때는 까먹나 봐요. 내 말대로 왜 까먹죠? 안 적어놓으니까. 기억을 못하겠으면 뭘 해야 돼? 기록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가 막 슈퍼컴퓨터예요? 막 300테라짜리만 가볍게 외우시나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안,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다. 내 용량은 300테라까지 가냐? 30기가도 안 된다. 30메가쯤 되려나? 30메가도 안 된다. 그러시면 여러분은 적으셔야죠. 노트는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노트를 왜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는 거야. 심지어 기억을 잘하는 친구도 노트 겁나 잘해요. 의사들 중에 그런 의사들도 있다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의사들 같은 경우는 그날 수술하고 나오면요 그 수술했던 것 과정을 다 노트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훌륭한 의사님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훌륭한 학생이 되길 바라요. 알았어 이 새끼들아. 챕터 2가 끝났고요. 챕터 3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일반형, 그러니까 전개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표준형, 여기 딱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얼마야 안 하는 이런 꼴로 정리된 게 아니라 일반형, 이게 전개된 모습이에요. 전개된 모습을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중심 얼마, 반지름 얼마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연습하는 건데요. 연습은 그냥 거기 있는 개념 체크에 있는 것만 그냥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빼기 6y 더하기 9는요. 이 원이, 자 다시 한번, 이게 원은 맞아요? 원이라고 누가 얘기 안 해줘도 이거 원이구나 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요? x도 2차고 y도 2차고 1차는 뭐 있으나 마나고, 그렇지? 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만 보고 중심이 얼마고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이구나 까지 나와야 한다는 얘기인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꼴로 고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중심 얼마, 반지 얼마가 보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할 거냐? 원리는 간단하죠. 보다시피 x만 따로 완전제곱식이고 y만 따로 완전제곱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 y 따로따로 완전제곱식 만드는 겁니다. 뭐라고요? x, y 따로따로 완전제곱식. 일단 x만 추출해 볼까요? x가 여기 두 번 있네요. 그렇죠? 뭐라고요? x제곱 더하기 4x예요. y는요? y는 여기 두 번 나오죠. 여기랑 여기. 그쵸? 뭐라고요? y제곱 빼기 6y고요. 그럼 저 9는 어쩔 거예요? 너는 필요 없으니까 잠깐 절로 가 있어. 주문식 일단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겠죠? 이해가요? x 따로, y 따로, 상수는 이항. 하고 나서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이거 얼마 필요할까요? 배웠죠?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 반의 제곱. 기억나? 안 나? 4의 반의 제곱 얼마죠? 4. 그럼 여기다 4를 더하면 이 등식이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좌변에 4를 더한 거니까 우변도 똑같이 4를 더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y도 요거 두 개만 갖고 완전 제곱 안 되니까 하나가 더 필요해요. 함수항이. 함수항 얼마가 필요하죠? 9가 필요하죠. 9를 그냥 더하면 안 될 테니까 우변도 9를 똑같이 더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준등식이 성립합니다. 이해가나요? 따라서 파란 것끼리 묶으면은 이건 x 더하기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빨간 것끼리 묶으면 와 빨갱이요. 우변은 4잖아요.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준식을 다음과 같이 그렇죠. 변형할 수 있죠. 따라서 얘는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3 반지름은 2짜리 원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저걸 갖고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프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챕터 3의 내용이고 여기에 좀 더 어려운 내용을 섞고 싶지만 그건 토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개빡 쓴 것만 할 거니까 일단 오늘 필수예제 5번, 6번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좀 어려운 문장과 7번, 8번 두 개에서 원방은 이제 당분간 진도는 종료. 하지만 저 새끼들은 해야지. 시험이 안 남았으니까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저희 다음 주에도 시험 봐요. 어? 다음 주에도 시험 봐요. 무슨 시험이요? 주간 네, 봐요. 아까 얘기했는데 못 들었군요. 봐요. 오늘 직선의 방정. 오늘은 직선의 방식이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는 아마 2차 방정식인가? 아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좀 어려운 문제로. 베타 1 그러는 거. 나 이거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일단. 근데 중3 몇 반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 반까지는 그냥 중간고사 대비를 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 아랫반들은 그걸 보거든요. 여러분은 중간반이라니까요. 애매하게 껴있는 중간반.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오늘은 봐요. 했어. 또 얘기했잖아. 뭐 이 새끼야. 했잖아. 필수예제 5번 문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8x 더하기 2ay 빼기 9는요. 요거 지금 전개된 모양의 원의 방정식이죠. x제곱 y제곱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의 중심좌표는 b, 마이너스 3 그리고 반지름이 r짜리다. 여기 등장한 문자 A, B, R 세 개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쵸? 방금 했듯이 따로따로 완전적으로 만드는 거라며. 자, X가 요거 두 개네요. 그쵸? X만 따로 추출하면은 X제곱 빼기 8X입니다. 상수항 얼마가 더 있어야 완전제곱식이죠? 반의 제곱. 얼마? 16이죠? 16을 그냥 더하면 안 돼요.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시피 16 좌변에다가 16을 더했으니까 우변도 16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다시 한번 y도 y제곱 더하기 2ay 이거 y만 두 개 추출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거는 얼마가 더 있어야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안에 제곱은 A제곱이 되겠죠? A제곱 더했으니까 마찬가지 A제곱 더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저 상수항 검정색 9 깜댕 9는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로 가야죠. 이해 가요, 선만인지? 그럼 준 등식과 이 등식이 같은 건 이해 갔습니까? 네. 따라서 파란 거는 x 빼기 4의 제곱이고요. 퍼랭이. 뻘갱이는 y 더하기 a 제곱이고요. 우변은 a 제곱 더하기 25군요. 나올 거예요. 얘는 중심좌표가 얼마일까? 4,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얘는 중심이 얘네매. 얘랑 일치할 테니. a는 얼마고? 3. b는 얼마고? 4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중에 a 값 3을 대입하면은 9 더하기 25가 얼마야? 34야? 그럼 이거 반지 얼마짜리는 얘기죠? 네, 루트 34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나는 수업할 때 이렇게 가급적이면 빨간과 파랑을 이렇게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양쪽 다 테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써야 돼요, 이렇게. 뭐라고? 조용히 안 해? 조용히 안 해, 이 새끼야? 괜히 다른 걸로 도라팩트밖에 만들지 마세요. 내 유튜브에 아무도 안 와요. 근데 희한하게도 어떻게 저작권 걸린 노래는 어떻게 또 잘 찾아돼? 자동 알고리즘이니까 그거는. 2번 방정식이 있습니다. 요게 원이 나오려면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또 이렇게 생기는 게 다 무조건 원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런 원이 맞아요. 중심 원점 단지점 2짱의 원이죠.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이래버리면 이게 원이 맞아요? 단지점이 0짜리 있는 거? 이런 원을 우리가 점원이라고 불러요. 점원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왠지죠. 큰일이군요. 중학교 3학년 점원을 영어로 몰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마이너스 9 이러면 돼요. 반지름이 3i짜리 원인가요 혹시? 이런 걸 우리가 허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쓰는 원은 얘밖에 없어요. 실원. 그러니까 이 말 이거예요. 고쳐서 이렇게 우변이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변 양수가 나와야지. 그래야 실제로 원이 존재할 수 있지. 반지름 0짜리, 반지름이 뭐 이렇게 i가 나오는 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게 되도록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내용은 똑같아요. 자, x제곱 더하기 kx야. 이거 완전 제곱이 만들면 얼마가 필요하죠? 반의 제곱? 4분의 k제곱이 필요하죠. 그럼 등호 기준으로 이 우변도 똑같이 4분의 k제곱을 더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등호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y 같은 경우도 요 두 개죠. 이렇게 두 개. 그렇죠? y제곱 빼기 2y예요. 상수가 얼마 필요하죠? 완전 제곱식? 1 필요하죠? 요것도 1 더해야죠. 그러면. 그리고 플러스 5는 2항에서 이렇게 쓸 거예요. 이해 가죠? 얘들은 어차피 중심좌표 구하는 데 쓸 거라서 실제 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관계가 없어요. 얘만 관계가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 이게 양수가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4분의 k제곱에서 얼마 뺀 게? 4를 뺀 게 0보다 커야 한다 이거죠. 이해 가요? 양변에 40 곱한다고 치면 k제곱 빼기 16이 0보다 크다라는 일종의 2차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간만이네요. 2차 부등식. 해가 어떻게 나왔죠 이거? 작은 금보다 작다 or 큰 금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이해 갔어요? 답을 적을 때도 기왕이면은 좀 읽기 적어주는 거 이게 매너거든? 이 새끼들아. x가 3보다 크다. 같은 의미인데요. 이거 잘 안 써요, 사실. 이거 써요. 이해가요? 이거는 뭐라고 있는 거야? x가 3보다 크다. 이건 뭐라는 거야?
3은 x보다 작다야. 그러니까 얘는 주체가 x고 얘는 주체가 3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x가 3보다 크다. x를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적어야죠. 3이 x보다 크다. 무슨 좀 애매하지 않나요? 같은 의미지만 보통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이해 가요?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이렇게 쓰지 않나요? 어떤 방정식 풀 때? 보통 이렇게 나오면 x를 왼쪽에 쓴단 말이에요. 제발 좀 지켜달라고 이 새끼들아. 또 하나. y가 3보다 크거나 같고 17보다 크거나 같다. y가 3보다 크거나 같고 17보다 크거나 같다. 둘 중에 어느 거 씁니까 보통? 위에 거 씁니다. 네, 큰 쪽이 오른쪽에 가지고 보통 써요. 큰 게 오른쪽 가지고 보통. 좌표축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커지잖아요. 숫자가 그렇죠. 이게 만약 이렇게 안 써요 대부분. 알아듣겠어? 마찬가지야 이 새끼야.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큰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적는 거죠. 단순하게 A, B, C의 대소를 비교하시면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게 매너예요. 채점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매너. 알았어? 볼 때마다 이게 뭐라고 쓴 거야. 또한 당연한 거지만 글씨 좀 잘 쓰고 글씨 못 쓰는 놈들은 여기 앉혀놓고 그 페이지 지우개로 내가 다 지우게 만들겠어. 알았어? 아니 내가 최근 딱 봤을 때 아, 이게 3이구나 5구나 이게 구별이 돼야 내가 채점할 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 쓴 거야 대체. 이 3인가? 5인가? 불러서 물어볼 수밖에 안 물어서 그냥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 계속 어쩌라는 거야 대체. 이렇게 쓰면은 한자인가? 군자 이렇게 뭐야 대체. 뭘 쓴 거야? S야? 뭐야 제대로 쓰라고. 아니 중학교 3학년이면 한글은 뗐을 거 아니야. 왜 글씨 이렇게 개판으로 쓰는 거야 대체. 매너 좀 지키세요. 매너 좀. 채점대로 좀 배려하고 좀. 나중에 니들 서술 중간시 같은 거 썼는데 선생님이 못 알아본다고 감점하면 나중에 눈물 흘리지 않겠어? 이해가 무슨 말인지. 필수리 6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3점을 지나는 원방을 구하는 아주 왕 노가다 문제입니다. 개 노가다 문제입니다. 3점을 지나는 원방. 이게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